자, 다음 순서는 조명건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한상원 아나운서는 상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받은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상원 아나운서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마냥 남의 일처럼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상속, 누가, 왜,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상속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아직은 많이 낯선 단어 상속. 그동안 나와는 관계없는 동떨어진 단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7,800만 원을 어마어마한 돈을 납부하라고 세무서에서 왔는데 받는 사람은 너무 황당하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하지만 아는 만큼 절세가 가능한 상속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재벌가의 상속 분쟁. 시민들은 상속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상속에 대해서 평소에 뭐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뭐 물려받을 재산도 별로 없고 줄 재산도 없으니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런 걸 잘못하게 되면은 형제간에도 우애도 깨지고.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상속은 정말 부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상속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피해를 입은 한 주부를 만났습니다. 40여 년을 살아오면서 상속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다는데요. 2010년도 초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정신이 없어서 이제 재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집이 한 채 4억 5천 정도 되는 집 한 채랑요. 현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거를 이제 상속 받은 거죠. 저희 자녀들이. 평소 재산이나 상속에 대해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 한 채가 상속 재산의 전부인 줄만 알고 있었다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5억 미만은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러던 2012년 초 갑작스런 연락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두었던 땅이 발견된 건데요. 당시에는 몰랐다가 기뻐할 일이 나중에 아닌가요, 좀? 세무서에서 고지서랑 같이 발견된 땅입니다. 시가 2억 원 상당의 땅이 발견돼 기뻤던 것도 잠시뿐. 발견된 땅이 상속 재산으로 포함되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5억이 넘어가. 무려 8천만 원에 가까운 상속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7,8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러면 이거를 내야 되면 제가 집을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진짜 담보대출 받거나. 총 상속재산 7억에 대한 기본 상속세만 5,500만 원. 여기에 2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가산세까지 더해져 약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온 건데요. 가산세가 세요. 고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줬거나 상속세 신고만 했어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탕감 받는 것 자체는 좀 힘드실 것 같고요. 일단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일정 사유가 해당이 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유예, 그러니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부자들이 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만을 상속이라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상속이란 어떤 걸까요? 이 땅 팔아먹으려고 여기 왔나? 상속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이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고 적극재산은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얘기하고 소극재산은 부채, 채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은 누가 먼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상속 순위는 민법에 의해 4순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 1순위는 고인의 배우자, 그리고 혈연 관계가 있는 자녀고요. 2순위는 고인의 부모, 3순위는 고인의 형제, 자매인데요. 만약 앞순위의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을 땐 뒷순위 상속인들에겐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산 분배는 자녀의 경우 아들, 딸 모두 같은 금액을, 배우자의 경우엔 자녀보다 1.5배 많은 금액을 상속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엔 유언장 때문에 발생한 상속 분쟁 사례입니다. 가족끼리 상속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기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언장인데요. 다음 사례는 세 형제 중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언장, 자필 유언장을 남기신 경우인데 그 자필 유언장에 아버지가 살고 있는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 형제들이 장남을 상대로 유언장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서 자신의 상속분을 돌려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끼리 돈 갖고 추하게 이래야 되겠어요? 추하게요? 형수님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형수님이 더 추해요. 가족을 한순간에 갈라서게 만드는 상속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유언장은 반드시 자필로 쓰고 작성일자와 주소, 성명, 날인을 해야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유언장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할 경우를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유언장에 주소를 쓰지 않아서 상속이 무효화된 경우도 있고요. 자필로 쓰지 않고 컴퓨터로 작성하는 바람에 효력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유언장에 날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작성 날짜가 없어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를 준비하지 않아도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유언장도 완벽했지만 단 하나 상속 방법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잘못된 상속으로 인해서 재산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죽기 전 재산 규모와 각 자녀에게 돌아갈 상속분까지 유언장에 작성해 놓은 고인. 유언대로 큰아들에겐 시가 50억 상당의 건물이, 남은 두 형제에겐 각각 10억의 건물이 상속됐습니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장남에겐 곧 상당한 금액의 상속세가 부과됐는데요. 모든 재산을 부동산으로 남겼기 때문에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50억 건물은 공매로 조각조각 넘겨져 자산 가치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상속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금융자산의 유동성 부족으로 최악의 경우 부동산의 금매나 공매 등의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속 발생 시에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시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을 받을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상속재산 조회를 일단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사전에 증여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발견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속재산 조회를 통해서 조회를 하셔서 그것을 모두 합산하셔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 그중 기억해두면 상속에 대한 상식 OX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이면 상속세금은 무조건 공제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무조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신데요. 상속세 신고를 할 때 미리 증여받아 세금까지 낸 재산은 함께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X. 세금을 냈어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를 납부하셨다 하더라도 상속인의 경우에는 10년의 그 사전 증여분에 대해서 합산해서 상속 재산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다만 증여세를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하셔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빚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섭죠, 저게.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망인의 채권자들이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를 변제하라고 소송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을 해서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으로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상속폭이란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거고 한정승인은 빚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만을 상속받는 방법이니까요. 구분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 내일이 될지 모르는 상속, 마냥 먼 훗날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부터 내 가족, 우리 아이들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건 어떨까요? 네, 다들 뭐 나는 상속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 해놓고서 엄청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네. 자, 근데 갑자기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부모님의 어떤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재산이나 아니면 빚 이런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상속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시면 내가 상속받을 부동산 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금, 보험, 그리고 빚을 얼마나 상속받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리미리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